상민이는 드디어 버스 여행을 끝내고 와서는 샤워하고 저렇게 아빠가 말씀해준 저 유원지 넣고 돌리고 있고. 난 이번에도 저거 깜빡이 나는 제대로 원상 복귀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근데 일단 저거 다 돌아가면 나 이제 되네. 넣어놓기만 하면 끝. 자, 핸들을 살짝 좀 애매하게 돌렸나봐요. 자, 이번 정류소는 저거 어떤 나라죠? 뭐죠? 어느 나라 말이야 이거? 이거 난 오자마자 이렇게 씻고 아, 우체국이나 아빠께 청진 저 우체국. 빨래 좀 네네. 돌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청진 아빠도 우체국. 그러라고 얘기하니까 됐네. 앞으로 이 자, 빨래를 미처 못 엄마한테 봤네요. 맡겨서는 안 되겠다. 아야, 잠깐만. 응. 야야, 야야. 진작에 내리지 왜 내가 문 닫을 때 내려 왜? 저것도 일종의 변태인가 봅니다. 네, 변태일 수도 있겠군요. 하긴 이 동네 사람들이 워낙 저한테 욕을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세이디스트는 맞죠. 세이디스트 정신적인 고통을 세이디스트 일상 삼아주는 세이디스트. 세이디스트 아니 정혜인한테 어제 형하고 정혜인한테 상혁형이랑 정혜인한테 이거 지금 스타일이 보니까 이거 바지 스타일이 거의 보면 이거 재작년에 그 주황색 빨강색 받았을 때하고 똑같은 것 같다고 나한테 밝혔는 수준이 똑같은 것 같다고. 자, 저 트럭분들은 뒤로 물러나 주시고요. 내가 먼저 갈 거니까요. 제가 먼저 갈 거니까요. 네, 여기 타실 분 내실 분 없네요. 가도 가겠습니다. 잠깐만. 오케이. 기가 제대로 잘 들어갔네요. 오, 근데 의외로 신호가 빨리 떨어집니다. 다 파악해놨어.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신호는 좋은 것 같아요. 난 절대 기사님 성함을 도착하자마자 까먹을 일 없어. 신호가 바로바로 떨어지네요. 왜? 아무 짓도 안 했어. 자, 가실 승객분들은 가시고요. 네, 타실 승객분은 타시고요. 알로. 저 승객분들은 다른 버스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저 동네가 대체 뭐 하는 동네인지 모르겠으니까 넘어가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제 이마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이제 이마트가 있거든요. 이마트. 역시 제가 좋아하는 연어 초밥이 가득한 동네죠. 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동네. 나 상민이는 결국 먹다만 이제 엄마가 데워서 싸면 먹다만 이 앞다리살에 고추장 불고기 김치 밥에다 난 거에. 자, 이번 정류소는 이마트역 지하철역입니다. 자, 대동인가봐요. 맞나? 대여동이네. 대여동이네, 대여동. 네, 대여동. 다행이네.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우회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빠는 저가 환행이 그냥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 이제 오자마자 10분 해서 자, 대여동 이마트 두 번째 아빠한테 정류소입니다. 이번 빨래 좀 정류소는 돌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난 돌아가면 역시 이마트에 널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정류소를 두 개나 지어놨네요. 전체 플레이어 중 3%만이 고수가 될 수 있어요.
상위 3% 안에 든 비법이요. 그냥 게임을 다운로드 받았을 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광고가 가짜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진짜 광고에 나온 그 아니 3개나 지워놨네? 아 여기는 이제 제가 멈춰야 되는 정류소는 아니네요. 자 역시 앞에 디바 스티커가 붙어있다 보니까 뭔가 내 운전하는 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역시 나도 만성 디바 덕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역시 거의 어그로를 잘 끌기 때문에 진짜 킬은 못해. 사람 애들은 못 죽이는데 어그로는 잘 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제 아는 사람들이랑 오버워치를 하면요 다른 사람은 킬 먹고 제가 어그로 끌고 그런 스타일이죠. 아, 뭐 저희 사촌 형은 메이 바돌이에요. 거의 다 메이만 하시더라고요. 신호가 안 바뀌네요. 낚였군요. 시계 이야기하다가 시간 다 보냈네 여기서. 여기도 이제 공사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뭐 알아서 좀 신호 아예 차들 잘 봐가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상민입니다. 이번에도 OMSI2에서 독일 맵인 윈슨브로크를 한번 또다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플레이할 노선은 110번 노선이고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짧은 노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때는 이제 편도로 운행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왕복으로 한번 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운전할 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운전할 버스는 보통 때는 만버스를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러시아 버스인 MAZ 즉 마즈버스를 한번 운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 2004년식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시동을 틀고 시간표를 짜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은 이렇게 됐고 3시 18분 출발입니다. 3시 18분 출발이고 배터리 온 시동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시자면은 와이퍼가 이상하게 되죠? 자, 와이퍼는 여기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와이퍼를 따로 보관해두고 다닙니다. 참 신기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 버스는 아예 내부를 그러니까 운전실을 따로 막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면요 뒷문만 열고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뒷문도 이렇게 또 따로 열리는 게 아니라 같이 다 열리고요. 자, 출발이 이제 5시 18분이니까 시간 맞춰놓고 가도록 합시다. 참고로 제가 이번에는 폰트를 못 구해가지고 LE랑 이런 기타 이런 글자들이 다 안 나와요. 이 버스에서는. 참 아쉽게 됐어요. 아무튼 일단은 이제 노선 설정하고 자, 출발할 준비를 합시다. 그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자, 겨울바람 한번 가죠. 보통 때문에 제가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거듭 시사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눈 내리는 맵을 하고 싶은데 또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사유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못 것이 걸었게 됐습니다. 또 제 오르막길이 있는데
정부가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언과 양성 문제를 네, 의료단체들과 오르막길 못 가요. 협의했는데 증언은 무조건 안 된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자, 일단 검토하겠다고 버스가 가야 여러 번 되는데 얘기를 해왔습니다. 에어가 아직 안 그런데 차서 그게 그런 걸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자, 에어가 안 오히려 차서 그래요.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에어가 차가지고 국민 여러분 슬슬 이제 어떻게 움직이게 생각하십니까? 됩니다.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 멈출 수 없다며 의료계 반발에도 정면 돌파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 종합병원 자. 구조를 전환해서 첫 번째 전문의, 장소 진료 지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 나가겠습니다. 응급실 의사 부족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면서 인식이 되었고요. 지역, 사람들이 타네요. 필수 의료 sektor을 대폭 개선해 왜곡된 보상 자, 구조를 하나둘씩 다 정상화하겠다고 탑니다. 강조했습니다. 빨리 SBS 태우고 이제 가야 됩니다. 살짝 지금 지연될 분위기예요.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은 여야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또 최혜병 사건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그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자, 드러난다고 좌회 했습니다. 턴을 기자회견 해주면서 주요 내용 가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김계택이 전해드립니다. 어우 미안. 이 버스가 좀 컵길에서는 이재명 답이 없어.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해를 줘. 영수회담 수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여야 간 자, 소통과 이번 국회 정상화가 정부는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수회담을 네, 해서 빨리 이런 문제가 입니다. 금방 풀릴 수 있다면은 그건 뭐 10번이고 왜 자, 이 못하겠습니까? 버스가 그래도 야당이 수사 성능이 꽤 잘 외압 의혹을 나옵니다. 제기하며 세 번째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전방에 최혜병 사건에 100m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좌회전입니다. 꼼꼼하게 수사해 수사 결과를 한번 이제 책임있게 끝까지 발표했다며 밟아봤는데요. 언론이나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100km까지는 나와요. 이의를 어우, 달기 뭉쳐.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상병 근데 이 차량의 단점이 허브길에선 답이 없다는 거. 이건 청문회를 확실해요.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뭐 이미 거기서 뭐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검찰이 자, 무혐의 결정을 첫 내린 번- 김건희 뭐, 여사 네, 명품 첫 가방 번째 수수 의혹 정리죠. 사건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첫 번째 정리를 수사 도착을 심의에 했습니다. 회부한 데 대해선 가족과 관련된 수사 처분에 대해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신문 여사가 개방. 경호처 구속청사에서 비공개 네, 조사를 받는 데 대해선 안녕하세요. 아우, 저 영장을 발부받은 왜 이렇게 강제 떨시나요? 조사가 아니면 날씨 모든 추워서 그런가?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아유, 조사라며 아유.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네,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나 지금 늦었다니까. 자, 출문 닫고 출발.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고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네, 했는지 출발했고요. 다음 여당의 총선 패배 정리소는 직후 사의를 표명했던 한덕수 총리 교체 여부 등 개각에 대해서 어리더 펀고 당분간 한 방금부터 총리를 중심으로 좌회전했습니다. 한 내각 체제는 유지될 걸로 생각한다며 재신임을 공개적으로 시사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자, 이놈의 오늘 구급차 브리핑과 기자회견 내용을 놓고 사이렌소리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쉴 틈이 없이 여당 들립니다. 의원 연차대가 온몸에 열리고 이 동네에는 있는 현장을 연결해서 구급차들이 많이 나오는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다루고 있습니다. 자, 조윤아 기자, 앞서 들어본 것처럼 대통령은 당정 갈등이 없다고 했는데 자, 아이 한동훈 그냥 이 대표는 동네 반응이 주민들 그냥 다 어떻습니까?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구급차들 때문에. 네, 의원 연찬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전에 이뤄진 국정 브리핑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자, 국정개혁 두 번째 과제에 대한 정리소 생각과 의지를 도착했습니다.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제안한 26년도 지금 증원 이 차가 유예안과 워낙 관련해서 허브길에서 절대적 가치는 답이 국민의 없기 때문에 생명과 건강, 안전이라면서 이 타협책이 필요하다라며 기존 네, 입장을 답이 바뀌지 없기 않았는데 때문에 다만 이 상황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건 속도를 못 내요. 경계하는 듯한 저 발언을 옆에는 했습니다. 70km 속도 제한이 있는데 그 속도 제한을 못 맞춰.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비켜드려야죠. 네, 지나가세요. 네, 양보를 해드려야죠. 뭐 복지부 장관과 어쩌겠어요.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두 대씩이나? 의료 개혁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이제 다른 곳에서 의원 연차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당 아무튼 저 쪽에서 어떤 노답 반응이 수상 나오는지 구급차를 보내주고 저는 천천히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의원 워크숍을 이곳 자, 인천에서 저 앞에 진행하고 벌써 세 있는데요. 번째 이 정리소가 민주당은 보이네요. 오늘 이뤄진 브리핑에 대해서 대통령의 오기만 재확인한 브리핑이었다라고 로지.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의제. 윤석열 의징이에요. 대통령의 오늘 국정 브리핑은 국민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습니다. 내신다고요? 대통령의 현실 왜 인식에 이래? 왜 이래?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람들 서 있는 게 왜 이래요? 뒷문을 가렸어요. 민생과 의료 대란은 사과가 없었고 연금 앞문도 개혁은 가리고.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영광에서 의원 아니, 이 사람들 워크숍을 꼭 진행 자석이 중인 많이 남아있다, 개혁신당은 이거. 전형적인 서서가요, 전파낭비다. 서서. 개혁신당은 대통령실의 현실 바로 인식에 참혹한 수준이라고 의회전을 비판했습니다. 해줍시다. 자, 그리고 한 차례 연기됐었던 여야 대표 회담 일정 다시 확정된 거죠? 다음 정리서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연기됐던 여야 대표 회동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는 일요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건데요. 네, 추우시다고요? 원래 일정보다 딱 일주일 아, 연기된 죄송합니다. 겁니다. 저는 양당 이 차예요? 이슈고요. 아, 회담 예, 생중계는 틀 줄지 진행하지 않고 모두 발언까지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참으세요, 그냥 회담 참어. 의제에 대해서는 내일 실무진들이 만나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오, 의원 연찬회 현장에서 이러면 SBS 안 돼, 안 돼, 안 주인입니다. 돼. 네, 지금까지 내용 정치부 이한석 기자와 정리를 이 구간이 해보겠습니다. 진짜 내막길이 좀 심한 구간이다. 대표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또 이제 만찬 또 회동이 죽였어야 연기되면서 되는데 사실 당정 갈등에 대한 궁금함이 많았는데 속도가 안 주고 그냥 계속 앞으로 갑니다. 그런 건 없다고 했습니다. 아쉽지만 이번 정류소는 거기 그냥 덧붙여서 놓치고 가 있어요. 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밟으면요, 의견이 자유민주주의다. 80km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또 갑니다. 민심을 전달하겠다는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취지는 이해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대목이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다음 정에서는 떡밥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네. 이른바 한동훈 안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망할 놈의 토끼를 넣을 거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도 오늘 국민 생명과 건강 자, 여기서는 천천히 천천히 접근해 줍시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 서로 자극하지 않겠다 이런 속내는 보이는. 자, 이번 정류소에는 승객이 없네요. 차가 크다는 거는 주목을 해야 바로 될것 갑시다. 같습니다. 응급실 의사 문제 부족은 의료개혁 문제가 아니다. 자, 우회전인데 조심히 가셔야 원활하게 됩니다.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 대표는 아니다. 응급실 등 이 의료 시스템이 한계 상황에 없기 때문에 대안을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점을 찾기는 뭐 쉽지 이놈의 않아 보인다 놈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다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양쪽의 입장이 엇갈리는 게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의대 증원 문제. 또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보면요, 그렇죠. 아무래도 오르막길인데요. 제가 그 이렇게 눈 많이 오는 날로 날씨를 지정국을 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특검 필요성 사라졌다 이게 대통령실의 생각입니다. 반면 한동훈 대표가 던진 못 올라가요. 추천 자상버스는 거의 못 올라간다는 민주당의 수용 얘기인데요. 의사를 보였습니다. 현재 한 대표가 당과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발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리시는 분이 있나봐요. 가라앉아있긴 발작 하지만 소리가 났어요.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때쯤 제3자 특검 아, 이슈는 타 그리. 아무래도 당정 갈등의 소재로 급부상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자, 벌써 이게 당정의 소통이 얘도 필요한 지금 만큼 헥헥거리잖아요, 그 차가. 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한 차례 연기됐었던 그 만찬 회동 후속 이후에는 가능할까요? 어제 대통령실이 내일이었던 만찬 회동을 취소하겠다 당에 통보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당 연찬회가 있었죠. 복지부 장관하고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의료개혁안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불참했습니다. 자, 타 그리게 도착했습니다. 자, 승객들 내려보내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없습니다. 하지만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자, 출입문 닫고 합시다. 마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잖아요.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건데 여야 대표 회담이나 또 앞으로 의료계 상황 등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부 그래도 이한석 의외로 기자로서 잘 이 들었습니다. 차도 엔진음이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 국정브리핑에선 국민연금 개혁 방향도 나왔습니다. 뭔가 좀 깔끔해, 국민연금 엔진음이. 재원이 고갈되면 국가가 지급 책임을 지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응트다. 그래야만 뜨뜨뜨뜨뜨뜨. 우리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아무튼 거기에 심어줄 수 도착했어요, 있다고 여기에.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안희재 기자가 전해주셨습니다. 자, 갑시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 가능성과 또 세대간 사이렌이 공정성, 울리는군요. 노후소득 자, 보장을 구급차장님 제시했습니다. 모십니다. 노인은 가난하고 내가 빨리 가든가, 믿지 저 못하는 구급차가 빨리 가든가.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가장 오래 많이 자, 모은 지금 소득, 뭐 연금은 가장 사투리인데 크게 받는 청년 세대가 다행히 제 뒤를 쫓아오는 게 개혁을 아니었네요. 추진하겠다며 연금 바로 지급 보장 조항을 좌회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엔 연금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게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만 돼 있는데 국가의 지급 책임을 담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지급을 이제 좀 보장한다는 이제 것도
RPM이 좀 이상하게 엇박자가 그래야 생겨요.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기업은부터 좀 있다는 힘들어하는 것 확신을 같고.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눈길 아니야. 노후소득이 다층적으로 아니, 일단 보장되게 니는 눈길에 더 유리해야 되잖아. 세제 무궁무인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국인데 국민이 명색이. 원하는 곳에 제때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집값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의 향후 6년간 연평균 자, 7만 호를 추가 갑시다. 과거 다음 평균 대비 점수는 약 11%의 레슨 물량을 윤 대통령은 집값이 레슨 지난 정부 때처럼 파악법. 올라가는 건 공급과 이군요.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자,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회사와의 분쟁 우려가 제기된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권은 자, 직접 직진입니다, 챙기겠다고 직진. 강조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년 3월에 여기도 굽차, 여기도 구급차. 저부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사라지고 자, 있지만 빨리 체감 신호가 민생은 바뀌길 빨리 나아지지 않아 기다려야겠죠? 안타깝다면서 내수 경기를 살리는 정책과 약자 복지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입니다. 국민연금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대별 차등 인상과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정부 연금 개혁안은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이 내야 한다는 게 세대별 차등 인상의 취지입니다. 1988년 도입 당시 70%였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현재는 42%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 1965년생이 받는 연금의 평균 소득 대체율은 34.9%지만 80년생은 29.4%, 95년생 이후 세대는 27.5%로 추정됐습니다. 세대 간 반응은 엇갈립니다. 충분히 그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장년층들이 어느 정도 책임질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년 정도 낸다 이러면 제끼 내는 건 아니니까 빨리 올리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오늘 확정된 정부 개혁안은 일단 많이 내고 덜 받는다는 청년들의 불만을 줄여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세대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보면은 그 효과는 당연히 있죠. 다만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계속 제기됩니다. 세대를 나눌 게 아니라 계층별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50대여도 이제 저소득이신 분들도 있고, 뭐 20대여도 무소득인 사람도 있는 거고, 보험료 인상의 그런 부담을 이제 좀 덜 느끼도록 이제 저소득 계층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인 거죠. 개혁안의 또 다른 핵심인 자동 안정장치는 재정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OECD 국가 70%가 도입할 만큼 효과는 입증됐다지만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삼을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도입한 스웨덴은 기대여 명이 늘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고 독일은 연금 가입자 수가 줄면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재정 안정을 최우선하다 보면 저급여 우려가 있다면서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지방에 사는 임신부가 당직 전문의가 있는 수도권 병원으로 구급차를 타고 가다가 그 차 안에서 아이를 낳은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응급실이 대부분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환자를 돌볼 의사가 모자라서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수원 성빈센트 병원 구급차를 타고 만삭 임신부가 이곳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임신부는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상태였습니다. 탯줄이 연결된 상태로 산모의 태반은 뱃속에 있는 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하 있습니다. 임신부의 주소는 경상남도.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해 수도권 병원까지 이동하다가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은 뒤 겨우 응급실에 도착한 겁니다. 이 병원의 경우 그제 새벽에도 충청남도 태안에 사는 임신부가 구급차 안에서 분만한 뒤 응급실로 온 일이 있었습니다. 두 아기는 모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저께 그만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생생암호흡으로 양압기 치료를 하고 있고요. 어제 해당하는 아기 같은 경우에는 저혈당이 있어서요. 왜 두 임신부는 경남과 충남에서 경기도 수원까지 왔을까? 경남과 충남엔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이 수십 개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응급실이 대부분 정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응급의료기관이 40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를 제외한 405개가 지금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신생아를 돌볼 당직 소아과 전문의가 없으면 신생아 후속 치료가 불가능해 진통을 시작한 임신부 수용이 어려운 게 응급실의 현실입니다. 또 서울의 대학병원 응급실마저도 야간 당직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대부분 한 명으로 축소된 것도 문제입니다. 양쪽으로 응급실이 열려 있어도 질적으로 치료할 의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만이라도 전국 29개 응급의료 권역의 중증 전담 응급실을 한 곳 이상 운영하는 등 응급실 안정화를 모색 중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오늘 낮 서울 연희동의 4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달리던 차량이 통째로 그 구멍 속에 빠졌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김태원 기자 리포트 보시고 현장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편도 4차선 도로 위를 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왼쪽으로 기울더니 그대로 도로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옆으로 넘어진 채 소형 SUV 차량 전체가 구멍 속에 빠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으로 차량 한 대가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들어가 있었고 건너편에서 봤을 때는 지붕밖에 보이질 않았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이 났구나.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80대 운전자 A씨는 머리를 다쳤고 70대 부인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B씨는 맥박은 돌아왔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이 빠진 구멍은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1시간 30분 만에 크레인을 이용해 차량을 구멍에서 빼냈습니다. 사고가 나기 10분 전 촬영된 영상에선 사고 지점을 지나던 차들이 도로 표면이 일부 내려앉은 듯 잇따라 크게 덜컹거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도로 아래에서 서서히 땅 꺼짐이 진행되다 표면에 크게 구멍이 나면서 사고가 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고 현장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그곳 평소에 워낙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시민들 불편도 컸을 것 같은데 복구 작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도로 4개 차선이 통제된 채 중장비를 동원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사고 이후 당국은 차량을 구멍에서 빼낸 뒤 구멍 주변에 있는 도로를 더 파냈는데요. 도로 밑에 있는 가스 배관 등을 점검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오후 6시부터는 구멍을 메우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차선이 통제되면서 차들은 반대 방향 1개 차선과 인근 샛길로 우회해서 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원래 통행량이 많은 곳이어서 심한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또 사고 나기 전부터 그곳이 좀 내려앉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인근에 있는 빗물 펌프장 공사나 노후화된 상수도관 등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에서 170m 정도 떨어진 곳에 빗물바지 펌프장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빗물 펌프장으로 이어지는 관로를 지하에 설치하는 공사가 인근에서 진행되면서 사고 지점의 지반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사고 지점 밑에 있는 노후 상수도관에서 물이 빠져나왔거나 빗물로 흙이 쓸려나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사고가 난 도로에 대해 땅속에 빈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는 정기 점검을 벌였는데요.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연희동 땅꺼짐 사고 현장에서 SBS 김태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한 힘을 지닌 태풍 산산이 일본 규슈 남부에 상륙했습니다.
지금까지 80여 명이 다치고 주민 235만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문제는 태풍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서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건데 일본 기상청은 산산이 닷새 뒤에야 열도를 빠져나갈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금속 합판이 종이처럼 구겨져 전선에 걸려 있습니다. 전봇대는 부러져 철근 뼈대가 드러났고 주변 건물은 폭격을 맞은 듯 유리창이 부서지고 지붕이 뜯겨나갔습니다. 도로에는 나뭇가지와 잔해물 등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屋根裏の方ドーンと聞いたことないような音がしてガタガタガタガタ言いましたね。 10호 태풍 산산이 오늘 오전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에 상륙한 뒤 북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80헥토파스칼로 중심 부분에선 목조주택이 쓰러질 정도인 최대 순간 풍속 초속 50m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풍에 후쿠오카 공항에 항공기가 착륙하려다 실패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규슈 남부에는 비구름이 선 모양으로 이어져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선산방수대가 형성됐습니다. 내일까지 규슈 남부에 600mm, 북부에는 400mm의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주민 23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21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인명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에서는 6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실종됐고 미야자키현에서는 강풍에 깨진 유리에 80대 남성이 다치는 등 89명이 부상했습니다. 문제는 태풍의 속도입니다. 자전거 주행 속도인 시속 15km 정도로 느려 내달 초까지 5일간 열도를 종단하면서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台風の影響が数日に及ぶ長引く影響があるということに警戒が必要だ。 교통편 차질도 이어져 규슈 지역으로 오가는 국내선 항공 488편이 결항했고 신칸센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워낙 태풍이 강력하다 보니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내일까지도 곳곳에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승현 기자, 지금도 바람이 불고 있네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밀락항에도 순간적으로 몸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빗방울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뒤로 보시는 것처럼 강한 바람을 피해서 선박들이 피항에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을 관통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통영 매물도에는 초속 26.9m, 시속 96km의 강풍이 순간 몰아쳤고요. 부산 남구 오륙도에도 초속 23.2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부산을 비롯한 동해안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 삼척산지에는 오늘 133mm의 비가 내렸고 경북 영양에도 8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 해안과 산간, 강원 영동과 상지에 내일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도 잇따랐다고요. 네, 부산에 종일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풍에 사람이 넘어지거나 간판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는 오피스텔 12층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유리창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근처를 지나던 70대 남성이 유리 파편에 무릎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해운대에서 70대 남성이 강풍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 얼굴을 다치는 등 어제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모두 18건의 크고 작은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강한 바람에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를 잇는 항공편 12편이 결항됐습니다. 부산기상청은 내일 밤까지 순간 풍속 초속 20m 내외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밀락항에서 SBS 홍승연입니다. 이렇게 태풍의 힘이 강해진 이유는 이상기후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미래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시아 최초로 나왔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항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입니다.
이 조항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을 줄이는 걸 중장기 감축 목표로 삼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해놓고 2030년까지만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주요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고 이에 관해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합니다. 헌재는 다만 법조항에 따라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40%로 규정한 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부가 기준 연도인 2018년과 목표 연도인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단위를 각각 총 배출량과 순 배출량으로 다르게 제시한 건 위헌이라는 청구는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봤지만 의결 정족수에 미달해 기각했습니다. 이른바 기후소송은 지난 2020년 청소년 활동가들이 처음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후 청구된 3건이 병합됐습니다. 청구인 측은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켜야 한다는 선언이고 정의로운 기후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이번 소송엔 어린이, 청소년들이 원고로 많이 참여했습니다.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 문제가 미래 세대들에게 더욱 위기감이 크기 때문인데요. 정부로서는 2030년 목표치 설정에도 난관을 겪어야 했는데 더 어려운 숙제를 받아든 셈이 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여파를 장세만 기후환경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청소년 환경단체를 시작으로 20주차 폐하까지 이름을 올린 국내 첫 기후소송. 4년 만에 나온 일부 인용 결정에 원고들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얼마나 깊이 기후위기에 대해 걱정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후환경단체들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후 판결 흐름에 동참하게 돼 다행이란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라는 윌헨다 판결을 시작으로 독일과 미국 몬타나주, 유럽 인권재판소 등에서도 기후 대책을 강화하라는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일지 설정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오는 2050년까지의 연도별 배출량을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는 숙제를 정부에 던졌습니다. 오는 2045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독일은 구체적인 중장기 감축 목표치를 갖고 있지만 이런 나라는 아직 독일과 영국 정도입니다. 직진입니다, 직진. 아주 정확한 정량화는 불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문제를 여기도 후차, 저기도 오늘 결정에 대해 정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철거 작업 도중에 건물 일부가 도로 쪽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공사 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원래 계획과는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걸로 보여졌습니다. CJB 박원 기자가 방금 취재했습니다. 자, 빨리 이제 신호가 바뀌길 기다려야겠죠? 철거 작업에 쓰이는 굴착기 한 대가 건물 옥탑을 계속 두드립니다. 하지만 몸통을 다 뻗어도 지붕 높이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결국 굴착기 기사가 남은 뼈대를 건드리고 하중을 이기지 못한 지붕은 도로 위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취재진이 해당 현장의 해체 공사 계획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저기 무단횡단 당하셨는데요? 저기요, 이 아저씨야! 무단횡단 하시는데? 데몰리션 굴착기를 사용할 예정이고 아, 근데 다 잘못된 소원이라 뭐라는 거. 네네, 그냥 지나가세요. 네, 당신 탈목의 대원이라 네, 어쩔 수가 없네요. 자, 불쌍하니까 그냥 가주세요. 되지 않습니다. 앞에 드릴을 달아도 건물 높이보다 훨씬 낮은 굴착기를 쓴 겁니다. 철거업계에서는 업체에서 저지른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가 아무튼 엄청난 곳인 거는 맞아요. 현장의 청주시 건축위원회 네, 여러 나라
따라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청주시와 구청은 아직까지도 업체가 이 맵에서 다른 이제 팩토리 잘 사용 찾아보시면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아마도요. 허술한 감리도 붕괴 사고를 부른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 저분 바쁘니까 양보해드리죠. 아, 빨리 가긴 빨리 가. 수습이 끝나면 청주시는 그러니까.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후 해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법적 조치할 방침입니다. 자, 양보해드렸습니다. 16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인 자, 일당이 다음 정류소는 일당의 총책은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여러 주라이어가 차례에 걸쳐 성형 수술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고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 조직의 총책 40대 자, 도착했고요. 김씨 네. 일당은 지난 2021년 여기 저도 이제 뒷문 11월부터 순찰 약 하시네요. 8개월간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며 어쩔 수 없나 봐요. 매월 투자금의 이 동네 18%를 버스는 지급하겠다며 앞문쪽은 다 열어줘야 되나 봅니다. 160억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자체 개발했다는 가짜 거래 시스템을 보여주며 다음 정류소는 어딜까요? 일당은 나중에 받은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돈을 주는 인런드비아. 45억 원을 여기서는 이제 또 안내 표시판이 없으니까 바로 직진하시면 됩니다. 피해자들의 신고가 직진. 잇따랐고 경찰은 지난해 9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 앞에는 벤치가 있고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저 벤치가 생각나서 1년 그런데 가까이 추적한 결과 스타벅버스 가지고 싶어요. 은신처에 숨어 솔직히. 지내던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너무 이제 흔해서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쉽지만 이 성형수술까지 한 영상에서는 겁니다. 그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안면 윤곽 등 이제 4차례에 걸쳐서 2,100여만 원 상당의 이제 수술비를 들여서 자, 조심히들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외관을 완전히 다 되었으면 경찰은 보내주다 보면요. 일당 2명을 구속하고 저 앞에 바로 종점입니다. 7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렇게 종점일 정도로 김 씨에게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노선이 건네주거나 짧아요. 성형외과를 알아봐주는 등 김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법무법인 사무장 등 5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1억 원을 압수하고 김 씨의 재산 13억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 도전했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최근 일부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이 전통적인 자, 판매 이렇게 방식에서 벗어나 대대적인 변화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쇼핑에 빼앗긴 도착했습니다. 손님들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입니다. 자, 결국에는 늦었네요. 늦었어. 이제 구급차 양보해 주느라 늦었어요. 경기 용인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매장에 들어가면 자, 가장 먼저 여기가 보이는 이제 1층 역입니다. 한가운데 역. 핵심 공간. 예. 판매대를 치고 조그만한 책꽂이와 주차입니다. 소파를 배치했습니다. 고객들은 책을 읽거나 사진을 찍으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바로 옆엔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파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차를 이제 앞까지 세워다 주고요. 그러면은 놀면서 같이 쇼핑도 하기도 좋고. 자, 행선지를 바꿔주도록 합시다. 이 점포는 지난해 이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매출 자, 전국 시간표 뭐야? 1위였는데 봅시다. 과감히 마트 면적을 줄이고 휴식과 체험 공간을 시간표를 크게 보자니까 GR 아이고 유통업체는 백화점과 GR 쇼핑몰, 대형마트를 네. 아예 하나로 묶었습니다. 자, 행선지를 다시 채널의 표기했고요. 경계를 문 열어주고 이른바 빅블러 현상인데 출발 고급화와 시간은 대중성이라는 양쪽의 3시 장점들을 50분이에요. 아, 3시 소비자들을 30분입니다. 더 오래 잡아두는 전략입니다. 쇼핑하고 이제 자. 집에 가기 전에 뭐 장한 번 보고 이제 가서 아까도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제가 말 안 했지만 얘도 대머리예요. 유통강자들이 기존 네, 매장과 저의 지분을 미래가 될 수도 있겠죠. 위기감 때문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지난달 유통업계의 온라인 여러분도 매출은 이런 17% 대머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장한 반면 오프라인에선 노력하시기 대형마트와 바랍니다. 백화점 모두 줄었습니다. 일단 시간표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좀 얘네들 인식하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대형마트 3사의 지난 이제 시간을 3년간 연 매출 증가를 맞춰주죠. 봐도 거의 사실상 성장이 바로 출발하는 멈춘 거잖아. 상황으로 오프라인에서만 누릴 이런. 수 있는 고객 경험을 앞세운 변신이 성장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좀 여유가 남을 줄 알았는데 바로 출발하는 거네요.
다른 사람의 얼굴과 갑시다. 음란물을 합성해서 승객들 다 퍼뜨리는 내팽겨치고 딥페이크 갑시다. 범죄 피해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에서 피해를 본 교사와 학생이 500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선 이 가해자들을 찾아서 직접 보복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긴 아즈파스입니다. 정소. 서울 관악경찰서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고 퍼뜨린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입건했습니다. 최근에 피해 여학생이 신고한 제가 건데 어디를 지금까지 놀러 간 적이 파악된 있는데 피해자는 그 아는 10명이 넘습니다. 사람한테요. A군은 자신이 만들진 않았고 제가 온라인에서 처음으로 의뢰했다고 진술한 UH를 걸로 만져봤습니다. 알려졌습니다. 인천의 한 근데 고등학생은 진짜 여교사 2명의 다시 한번 얼굴을 이용한 말씀드리자면요. 합성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G17 수사를 받고 없으면 안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피해 교사가 직접 사진 속 교실 막상 분석을 통해 그렇게 가해 학생을 특정하는 해보니까요. 증거를 제출하고 나서야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전국 운전 교직원 좀 힘들기도 노동조합이 하고 지난 이틀간 약 그렇잖아요. 2,500명의 또 있어야 될 것 학생과 교사 같아요. 등을 대상으로 긴급 또 실태 신기 안 조사를 타네요. 벌인 결과 517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은 아무튼 걸로 뭐 제 나타났습니다. 공감내기 친구인데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좀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 다이나에 사실을 한번 확인할 놀러 수 갔죠. 없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숨겨진 그러니까 피해 사례들이 G17의 훨씬 더 소중함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 것 같아요.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에선 직접 가해자를 찾아 자, 보복하자는 직진입니다. 단체 대화방까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당황하시면 안 돼요. 각 지역의 딥페이크 가해자를 표지판을 찾는다. 따로 알려주지 경찰이 안 않는 되면 거면은 우리가 처벌한다며 직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자, 그렇게 학교, 모두 심지어 가족 연락처 직진당이 등의 신상 직진남 정보를 여가 올리고 되는 있습니다. 겁니다. 하지만 전혀 무관한 사람이 라이언 가해자로 아가씨. 지목되는 피해까지 아, 네. 발생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꾸 왜 승객이 인식이 안 되죠? 인식을 안 하죠, 정유솔은? 선생님이 텔레그램 방의 관리자다. 제 인스타 계정에서 난리가 난 거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정부와 여당은 현행 최대 5년인 허위 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7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한두 명은 SBS 할 거 아니에요. 신용일입니다. 근데 인식이 안 이렇게 해요. 피해자가 늘어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자 딥페이크 범죄를 미리 탐지하고 또 막아내기 위한 자자, 기술이 온라인 개발되고 있습니다. 뭐 직진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온라인이니까. 인공지능 범죄를 막겠다는 건데 이게 어디까지 여기 진전되는지 좀 쉬다 홍영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신경 안 보니까 앞으로 좀 트럼프 가지고요.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함께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영상 머스크가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겁니다. 딥페이크 탐지업체가 분석해보니 저 버스는 이제 아직까지 텍스처가 안 불러와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 자체가 하얗죠. 야호. 피를 흘리고 쓰러진 학생들 옆에 야왜 빈판길로? 야왜 빈판길 아니야? 회사의 프로그램으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깨끗한 도로인데 왜 빈판길이지? AI 완전히 모델 수준이? 자체에 범죄와 관련한 수준이 묻어나네요. 강하게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완전 누구나 빈판길이요. 이용 가능한 오픈소스 무서워 AI 죽겠어요. 모델이 확산하며 딥페이크를 원청적으로 막기란 불가능해졌습니다. 어째 운전해서 살겠냐? 1년 안에 탐지하는 부분들을 공부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하, 뭐 어쩔 수 없네요. 단계에서 막는 차선의 기술을 그냥 저 혼자서 운전하는 기분으로 성균관의 연구팀은 알겠습니다. SNS 등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콘텐츠의 전파 양상을 분석해 네. 딥페이크를 가려내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레슨 파크 A 아까 깜빡하고 안 했네요.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게 별로 사실은 의미가 없을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이걸로 썬노트에다가 신호가 끝나자마자 바로 내 신호는 녹색불이 될 것 같았는데 안 됐어. 빠른 호 이런 거. 자 갑시다. 내일에 이거 가지고 역시도 이정수에도 승객이 안 탈 거라는 것이 한 푼을 이미 걸어서 그냥 무시하고 갑시다. 자 다음 정류소는 운트를 헐스트하세요. 어이구
이래는 러시아애들이 드리프트를 잘하는 이유를 알겠다. 이놈들은 일상이 빙판길이야. 그리고 이쪽 뒤 좁은 도로에 교통체증까지. 뭔가 이거는 이 도로의 상태의 차량들을 보자면요, 제가 맨날 아침에 학교 갈 때 등굣길의 모습이에요. 이제 비 오는 날이나 어떤 날에는요, 네, 이런 도로에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학교에 지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니까 심하면요 10분 동안 갇혀 있어야 돼요. 이런 도로에. 이런 도로에. 저번에 제가 작년 중간고사 때, 네, 작년 중간고사 때는요, 나보 트럭이랑 오토바이랑 다른 거야. 오토바이랑 박은 거야. 그때는 도로에 20-30분 동안 고립이 되었어요. 뭐가 네. 아니라는 걸까? 나 학교 가는 시간이 1시간쯤 걸리거든요? 거의? 오래 걸려봐야? 평상시는 40-50분이에요. 네. 그 중에 시간 절반을 그 도로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 결과는 지각. 네, 지각입니다. 지각. 아무튼 일단은 시험을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갔는데, 네, 지각이요. 그 덕에 나는 일주일 동안 청소크리를 맞았죠. 그만큼 이거 알려나 봐. 제가 사는 동네의 그 이래되는구나. 도로가 좀, 네, 집 앞에 도로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가다 보면요, 차고지입니다. 차고지 위에는 이제 간선도로가 있고요. 이제 서울 끝이다 보니까 또 이제 경기도까지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있다 보니까 도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270번을 찍었을 때 당시에 이제 그 뒷도로는 넓은데 오히려 도로가 없고 그 아랫도로인 지금 제 집 앞에 오히려 통행량이 그래도 많아요. 빠른 호. 나이스. 아무튼 뭔가 도로가 좁은 곳은 차량 통행이 많고 도로가 넓지도 않은 곳은 뭔가 허벌판 같고 뭔가 좀 이상해요. 자, 일단 넣어주고 올라가도록 합시다. 또 오토에 맡겼다가는 또 기업 연속한다고 2단 역전이 하겠죠. 안타 그래. 아유, 예. 못 올라가잖아. 잠깐만요. 자, 기다려봐요. 기다려봐. 뭐 이딴 도로가 있어? 저상버스도 못 올라가는 도로가 있어?
안 되겠다. 날씨를 바꾸죠. 좋았어 이거. 베스트 웨더. 렛츠고 바위. 렛츠고 바위. 빠른 호! 빠른 그러니까 여기서 호! 멈춰버리면 안 돼요. 헬스장 버스가. 빠른 호! 빠른 호! 저거 아예 뒤로 빠졌네. 빠졌어. 아, 그러니까 이 써놓은 빠른 호가 한글로는 술딱 붙여 이거였겠지. 빠른 호. 자자자자 일단 양해를 구하면서 욕을 좀 처먹을 생각하면서 후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버스가 못 올라간다는데 내가 뭐 다 찍어요 이거? 죽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드는데 말이죠. 힘드는데. 렛츠고 바위. 옳지 잘 올라간다. 일단은 다 올라가고 나서 다시 한번 날씨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아니 날씨라 엄청 잘 올라가요. 자자 일단은 그 동료소에 도착을 했고요. 바로 좌회전 타주도록 합시다. 빠른 호! 역시나 도로가 미끄럽네요. 베스트 웨더랑 이제 아니 눈 그냥 쌓인 것만으로도 문제네요 이거는. 자 쫙쫙 밟아주다 보면은 이건 폭탄 소지 일단 넘어가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 버스의 콘텐츠 복구는 제가 잘못이죠. 자자 우회전이고 차를 바꾸면 안 되는데 바꿨어. 빠른 호. 그냥 기다리면 난 벌써 버스 기사를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네. 빠른 호. 다음부터 난 눈길을 운전을 안 할 거예요. 네, 좋은 날이면 부를까. 아유 대표님들 죄송합니다. 님들이 버스 못 타서요. 자 좌회전 하다 보면 동점이 나옵니다. 동점. 이래 러시아애들이 불곰 애들이 이래서 이렇게 잘하는 거구나. 아이고 진짜 눈길은 다 운전 안 해. 아니 눈 쌓인 곳에서도 자 이렇게 윈트 브로크의 요소를 한번 주행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버스 힘도 좋고 다 좋은데 내 눈길은 엄청나게 미끄러지려고 하네요. 아무튼 엄청난 놈이야. 나 일단은 여기서 좀 드리프트 연습 좀 하고 몰아야겠네 이거는. 뭐 아무튼 제가 초중반에 괜찮게 운전을 했는데 막판에 그냥 막장 운전을 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눈길가를 영원히 빠이빠이 해주네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그럼 뿅. Let's go boy. 마스크 봐라. 가보자. 빠른 호.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빠른 호. 빠른 호. 어디 갔어? 드디어 그러네? 이게 수원으로 듣던 노모어피죠? 애니싱거? 새로운 달슨 슈퍼소를 이용해 거리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해 두피 건강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Let's go boy. 빠른 호. 이번에는 유로차 2에서 버스 모드 중에 이벤트 에바더스 모드를 가지고 왔고요. 버스 모드 보니까 스팀 청순다방에서는 아주 멋진 모드로 승리 나 있더라고요. 이 이벤트 에바더스는 나온 지 몇 달이 된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순위권에는 계속 올라가 있는 거 보면 특히 안드버스 모드는 틀림이 없어요. 보면은 이런 뚫으면서 있고 자동차 스피드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옵션까지 해주는 거 보면은 역시 자동차 버스 모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로 솔라리스 버스라는 우리가 잘 모르는 카보시기인 버스가 있는데 그런 버스 모드도 퀄리티 있게 만드는 거 보면은 모두가 그렇게 나오는 이상은 진짜 맛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 버스를 한번 몰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도 이겁니다. 네. 일단 이 버스의 아름다운 자체를 한번 둘러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Destroy all targets. Return safely to the base. Collect 12 units. 빠른 호. 빠른 호. 자, 시동 켜고 뒤에 승객은 없지만 그냥 승객 있는 거 잠깐 타고 오는 푸심해도 그렇잖아요. 막 소리만 갑자기 듣더라도 문을 열어보면 뒤에 승객이 없는 거. 근데 있는 척 하잖아요. 신경 쓰면 지는 거예요. 일단 이제 문을 닫고요. 파킹 브레이크 끄고 출발을 좀 할게요. 라이트 켜고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노마에 출발을 했고요. 자, 바로 신나게 달려볼게요.
뒤에 차 없으니까 바로 우회전하고요. 우선 이 그러니까 버스를 몰아보면 뭐 이런 이제 타이틀을 해봐야겠죠. 예를 들면 보통 자동차 미디어들은 보면은 막 이것저것 막 테스트 해보잖아요. 어느 한 양카 컨셉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는 재범 달려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항상 좋은 차를 끌고 번화가 테스트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수동버스를 몰고 있다 보니까 클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일단 이 버스, 이 클런치는 어떨 것 같나요? 좋을 것 같나요? 나쁠 것 같나요? 우선 6단 변속기가 달려있는 거 봐서는 우리가 그냥 모는 미니버스 몰듯이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모으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예전에도 OMS 사이트에서도 한번 리뷰를 했고 좀 깠던 내용인데 이제 200호 에바데스를 보면은 클런치가 이게 이렇게 버스의 특징인지 많은 버스에서도 그렇고 200호 에바데스에서도 그러는 거 보니까 얘들은 왜 이렇게 클런치를 약하게 만든다. 그냥 유니버스가 워낙 센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버스를 볼 때는 그냥 승용차처럼 그냥 몰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역시 나는 이 태일제 버스다 보니까 버스는 상당히 올만해요. 탄력있게 보는 거라 그런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IC에 빠져가지고 최고 속도 테스트는 여기 이제 나폴리 가는 길목에서 하여튼 아주 굉장히 좋네요. 네, 아주 좋구만요. 다만 이제 이 버스의 단점을 말씀드릴 것 같다면 이 타더가 좋은데 브레이크 성능은 영 아니더라고요. 아니 뭐라고 말하냐면 솔직히 좀 유럽 트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브레이크 성능이 좀 현실적이지 못하거든요. 뭔가 브레이크가 잘 서는 게 좀 현실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에어브레이크가 보면은 승용차 브레이크는 뭔가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이제 그냥 꾸준히 눌러줘서 브레이크를 하는 느낌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런 브레이크 느낌을 잘 구현해서 그러기 때문에 뭐 브레이크가 나쁘다는 게 단점인데 이게 나름 현실적 있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저는 되게 이거에 뭐 플러스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차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 타더를 같이 활용을 하는 게 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보면은 이게 좋은 옵션 달아놨는데 안 쓰면 섭섭하잖아요. 요즘 뭐 보면은 현대 뉴슈퍼 에어로시티 저상 모델도 보면은 이 타도 다 달려 나오잖아요. 특히나 예전에는 보니까 2단 타더가 달렸다고 하는데 요즘은 3단 타더 달렸다가 아주 그냥 좋아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버스 분들이 2단도 강력한데 3단 나오면요 죽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실은 버스 몰게 된다 그러면 뭐 뒷타를 많이 활용하라. 브레이크 마모도 줄 수도 있고 브레이크 안 누르는 게 줄 수가 있잖아요. 뭐 열을 안 받아가지고 그렇고요. 내비 대로 볼까요? 자 이제 고속도로 구간은 끝이 나는데 최고속도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톨게이트가 있어서 못탔네요. 쭉 일단 속도계는 보니까 뭐 130km 이상 가는 거 보니까 130km 될 것 같아요. 뭐 버스가 그러니까 트럭이는 버스는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140도 달릴 수 있는 게 대형차예요. 위험하다고 니밋을 걸어놔서 그렇지. 가끔 이제 어떤 수영을 보면 외국에서 모는 못해요. 그냥 140으로 그냥 쌩쌩 달리고 있잖아. 뭐 엔진 힘이 그렇게 뛰어나니까 뭐 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형 차로서는 뭐 테스트는 그냥 이번 편 같은 경우에 다 덮을게요. 봐봐 이 고속도로가 끝났어. 자 여기서 못하게 한번 지나고요. 와 핸들 돌리는 것도 현실 버스랑 똑같이 해놨어. 근데 뭐 제 GH는 900도밖에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뭐 돌리는 거는 그냥 승용차 수준밖에 안 되지만 자 이렇게 핸들이 많이 돌아가는 느낌을 주면은 진짜 보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요즘 버스 맛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너무 잘 만들었어. 이쯤 되면 뒷버스 모드 만드시는 분들은 유로트럭 그 개발사 SCS가 되게 섭외를 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여기 마을을 보면 오르막길이 굉장히 얇을 것 같은데 이 버스가 잘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버스는 하나씩 감이 여섯 힘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라서 부산 같은 데 가서 몰면 아주 개꿀잼 몰카 수준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호러인도 진짜 재밌다, 버스가. 버스게임이. 버스게임. 재밌는 게임을 오랜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러워. 자, 밖에서 볼 때도 엔진 소리가 죽이죠. 뭔가 뒤에서 타고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아무튼 공장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왔고요. 자, 저희 주차 시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그냥 이렇게 상태가 안 보여서 조금 아쉽긴 아쉽네. 근데 이런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적응이 돼가지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자, 잘 했고요. 빨리들 출근하시라고 앞문 뒷문 다 열어드리는 걸로. 자, 아무튼 이렇게 잘 운행을 해봤습니다. 이 버스 모드. 이게 이 에바데스 같은 경우에 나온 지 꽤 됐는데 지금 참 이게 몇 달 지난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팀 상장마다 수익성이 올라가는 거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버스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잘 몰아봤고요. 저는 이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승객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빠른 호. 스트라 예. Destroy all targets. Return safely to the base. Good luck to all units. 나도 이거 똑같은 걸 가지고 빠른 호. Mission failed. Blue team win. Let's go, buddy. 왜 발사야 갑자기? 아니 발사가 아니고 빠른 호. 빠른 호. 가짜 광고 때문에 열받으셨죠? 광고에서 재밌어 보이길래 다운로드 해봤더니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니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빠른 호. 네, 안녕하세요. 상민이입니다. OMS 사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플레이하네요. 거의 한 9개월에서 10일 만에 플레이하는데 이번 편은 똑같이 CNC 맵에서 1번 노선 한번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외국 맵을 플레이하려 했는데 이게 잘 이렇게 되지 않아 가지고 결국에는 또 CNC 맵을 운영먹게 되었어요. 자, 이번 편에 이 CNC 맵에 지수님의 유슈퍼 에어르 시티 2017년 겐지 버스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다가 그냥 운전하기는 좀 뭔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날씨는 눈 엄청나게 오는 날로 설정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시동을 먼저 걸고 자, 추우니까 히터도 풀어주면서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노선을 먼저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겠죠? 청진 구명차고지를 출발하는 노선으로 할게요. 자, 출발 시간 13시 50분이니까 이거 날씨 말고 13시 48분에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기존에 이제 버스 같이 이렇게 막 설정해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하고 가는 게 바로바로 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IBIS 설정해주고요.
시작합니다. 자, 이제 파킹 브레이크 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G 사장님이 지금 이렇게 버스를 완성시켰는데, 자, 제가 이제 일단 플레이했던 거에 비하면 많이 퀄리티가 좋아졌어요. 진짜 이제 드디어 이제 기다리던 이런 이제 루시퍼 에어리스트가 나오고 진짜 강력해요. 솔직히 이제 그런 이제 이 정식 버전 출시하기 전에 이제 플레이를 해보던 것은 좀 뭔가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있었어요. 퀄리티도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와이퍼도 이렇게 작동해도 이 이제 빗물을 잘 닦아내지 못해가지고 좀 이제 날씨를 이렇게 설정하고 풀려야가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완성을 시켜줘가지고 정식적으로 배포해 주니까 저야말로 고맙다는 생각이 전혀 별로 들더라고요. 시간이 49분이네요. 자, 바로 그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객은 없으니까. 자, 근데 이제 날씨가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행에 좀 주의를 브레이크도 이제 다른 쪽에서 말도 잘 안 듣고 거기다가 이게 커브가 잘 안 돼요. 비 오는 날에는. 특히 이제 주의를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깐만. 버스 아니 CNG 아니라 디젤이었네. 이렇게 RPM 높다고 이렇게 따로 알림을 해보니까 내가 CNG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디젤로 갑시다. 그냥 버스 이렇게 따로 설정할 거 붙여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정류소 도착했는데 어우 승객이 굉장히 많네요. 자, 다시 한 번 말했지만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까 시가 굉장히 브레이크가 많이 울려요. 자, 타는 스틱이 이거밖에 없어?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떼고 이렇게 풀 악셀도 속도는 안 올라가고 그냥 RPM만 올라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밟으면 살살살 바로 됩니다. 진짜 아기다루듯이 나가줘야 돼. 차를 이렇게 브레이크 밀리는 거 봐요. 자, 브레이크 밀리는 척하고 신호 위반하는 거지만 아무튼 진짜 확실히 브레이크가 많이 밀리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이렇게 신호 위반하면서 간 게 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렇게 밀려요. 자, 그러면서 욕을 하는 우리 승객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어우 차가 엄청 끌리네요. 원래는 제가 이거 승객들 욕하는 거 이렇게 음성 파일을 지우다가 무결성 그걸 다시 해가지고 다시 생겨난다 봐요. 결론은 뭐다? 또 욕을 들으면서 운전을 해야 된다. 예, 안 했어요. 저는 기사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데 생겼네요. 할로. 오, 승객 많이 탄다. 할로. 할로. 자, 이것도 잘 들어가는지 다시 확인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차가 평소 때보다도 잘 안 나가니까 이제 저는 거의 레이싱에 다닐 때는 프락셀을 많이 놓는데 지금 프락셀도 못 놓고
한 30%만 지금 밟고 있어요. 빠르호. 트락션 놓으면 뭐 어떻게 하는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앞에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근데 승질이 없어가지고 바로 풀패스를 합니다. 아우. 트락션 롭이 이렇게까지 가속이 돼요. 엄청 빨리 가속돼요. 자, 알프 훅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해가지고 지목마을로 가주면 되겠네요. 네. 내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지목마을이 있을 거야. 이거 지목마을인 것 같아요. 뭐 9달 전, 10달 전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있고요. 아마도. 자, 진짜 그대로 밀려요. 바퀴를 그냥 그대로 밀립니다.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아까 이게 보셨다시피 바퀴가 그대로 밀려요. 그만큼 나는 진짜 주행이 안 맞추기 어렵다는 거를 제대로 보여줘요. 빠르호. 난 그냥 지나칠게요. 아우 씨. 브레이크를 하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돼. 이번에 스리번 안 해. 그러면 스리들이 저보고 좀 요구하네요. 이런. 자, 근데 제가 또 CS 맵이냐? 저는 솔직히 이번에 스탠치 맵이나 이따 이제 배드 무식이라고 하는 그런 좀 이제 길 좀 험악한 맵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왜 제가 형님 CS 맵을 했냐면요. 이게 외국인 맵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 오브젝트랑 플라인을 이렇게 뭐 이렇게 빼짐이 다른 이제 한국 맵보다는 더 심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요즘에 10번 쳐가지고 좀 CS 맵을 한 건데 그것 때문에 OLSR이 몇 번이나 한 이틀 동안 거의 한 15번을 한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이제 파일들을 다 들어가는 거 유니코드도 다 바꿔보고 별의별 집도 다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 결국엔 맵이 깨져서 나온 거야. 처음엔 맵이 그렇게 잘 만들었네? 그렇게 플레이할수록 맵이 깨져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10번 쳐서 결국엔 포기했어요. 예전엔 잘 됐는데 안 돼. 진짜 OMSI가 뭐 워낙에 오류도 많이 나고 할 게 있는 것도 다른 데보다 심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상 OMSI는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이제 게임을 제작하는 기술이 많이 없었어요. 사실상 OMSI를 만드시는 분들은 다름 아니라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에드온을 만드시던 분이에요. 그냥 취미삼아. 그러다가 이렇게 OMSI를 만든 건데 진짜 어찌 보면 OMSI를 만든 게 참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거의 기술이 이렇게 많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게임이 개정화가 되고 거기다가 이렇게 파일 깨진 현상이 심각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PC에서도 굉장히 이제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개정 상황이 여기까지도 넘어왔다는 거죠. 진짜 개정하려고 하면은 진짜 힘이 빠져요. 게임 컨트롤러 그거 계산하는 것까지 나가면은 이거 G27 레이싱 키설정도 다시 해야 돼요. 진짜 피곤해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심은 나무 한 그루. 쉬운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결국에는 선택지가 이것밖에 없는 거야. 맨날 이렇게 똑같은 것만 주행하니까 미안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수를 눈 많이 오는 날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주행하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똑같은 것만 안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넥 라이더 굉장히 어려운데도 미끄러지는 거 봐요. 미끄러지는 거 봐. 진짜 이 버스로 이니셜 찍을 정도로 길을 찍을 정도로 보넥 라이더가 엄청 높아요. 안녕하세요. 자, 바로 출발합니다. 자, 꽉 잡으세요. Let's go about it. 진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OMSI는 뭐 이렇게 버스 운전하는 건 쉬운데 이렇게 애드온을 설정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외국맵을 또 이제 플레이하기 어려운 게 뭐냐, 유니티를 바꿔줘야 돼. 그럼 나갈 유니티를 바꿔줘야 돼. 이분들은 영어를 안 쓰고 제2의 국어를 쓴 놈들이에요. 진짜 지네들끼리 쓴다고. 어느 정도로 이기적이냐, 독일어로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는 그런 특수 문자를 많이 써가지고 중개에서 선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맵을 플레이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인간이. 결국엔 재설치만 하고 시간 거야. 저번 편 카메카이 친구가 있을 때 경차 수리할 때처럼 10번 뻑이라는 소리를 알겠지. 그렇게 되는 거야. 솔직히 G 이상님이 이거 8월 15일에 올려가지고 바로 찍어서 올려봤는데 그런 맵 재설치를 하는 데게 그런 별난 생쇼를 하느라 바로 못 찍고 드디어 이제서야 찍은 거예요. 진짜 아무랄래 아무랄 수 없어. 아, 여기 정리했지? 여기 또 까먹지? 아, 근데 문제는 내리는 승객이 없어. 자,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하면은 거의 시장으로 가겠죠? 거의 이제 지붕마을 쪽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다시 현재 공영사고지 쪽으로 가서 거의 다리를 이제 건너는다 보시면 됩니다. 현대 이후 슈퍼 에어로시티 다시 봐도 예술이죠. 엔진에 한 310마력인데 야 이거 뒷문에 왜 열고 다녔지? 들어왔나? 이런 내용이 있겠지. 정신이 없네. 내가 언제 뒷문을 열었지? 이런 스릭들이 내일 수밖에 없죠. 저도 또라이는 맞네요. 여전히 OMS 센터에서 또라이 짓을 하고 있어요. 또 정상적인 짓을 안 하고 렛츠고 왜 욕했나 싶더만 저래서 욕했구나. 아, 승객들은 미안하다. 아, 날씨도 많이 추운데 내가 또 그런 병투짓을 또 터뜨렸구나. 미안. 그렇게 브레이크 담는 거요. 아,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 이놈들은 그렇게 느려요, 애들이.
자, 바로 출발. 말하노! 말하라고! 자, 저는 여기서 이게 빨간불이 되면 출발할 수가 있어요. 뭐 사실상 신호가 그렇게 된 거니까 파란불 때 출발하면은 저 뒤쪽에 있는 차들이 오니까 굉장히 위험하겠죠. 빨간불 때 조금씩 세행해주도록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뭐 차고지로 가는 게 아니라 차고지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다리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늦는 날에는 이렇게 빠르게 가면은 안 좋아요. 자,